여보세요? 네, 저기 과학 유튜버님 전화번호 맞죠? 저는 과학 유튜버가 아니라 영화 유튜버인데요. 예? 소개받고 연락드렸는데 혹시 리뷰영희님 아니세요? 네, 제가 리뷰영희는 맞는데 혹시 어디시죠? 아, 여기가 한국과학창의재단인데요. 저희가 과학 유튜버들에게 광고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과학 유튜버 리뷰영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안 맞아. 너 B형이지? 땡. 마치 B형들은 다 비슷한 성격일 거라고 단정하는 듯한 이야기. 이게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길까? 일단 난 O형이고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작은 당류의 종류에 따라 결정돼. 그 당이 우리 성격을 결정하는 거. 괜찮겠어? 혈액형 성격설에 따르면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이기적이고 O형은 권위적이고 AB형은 또라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널리 알려진 속설 중 하나라서 15년 전에는 B형 남자친구라는 영화도 나왔죠. 이런 만화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혈액형이 성격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일까? 혈액형 성격설이 정말로 사실일까? 과거의 우생학자들은 이 혈액형을 인종차별에 이용했습니다. A형이 많을수록 진화된 인종이고 백인일수록 A형이 많으니까 백인이 가장 진화한 인종이라는 주장이죠. 이후에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다시 주목받게 된 건 1970년대. 혈액형으로 알 수 있는 상성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작가 노미 마사히코가 혈액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출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대한민국에까지 넘어오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혈액형 성격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전혀 되지 않은 유사과학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은 76억 명이나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성격을 딱 4분류로 나누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사람의 성격은 선천적인 요인 그리고 후천적인 요인이 짬뽕돼서 구성되는데 혈액형 성격설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부모 등등 후천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한 분류법이죠. 또 혈액형으로 성격을 분류해놓은 것도 약간은 주관적이고 애매합니다. 소심하다, 이기적이다, 활발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누구든 가끔씩은 소심할 때가 있고 이기적일 때도 있고 활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을 보다 보면은 이거 내 얘기네?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혈액형 성격설은 과학적인 근거도 매우 부족합니다.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작은 당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혈액형 성격설의 과학적인 근거는 적혈구에 붙어있는 당류가 뇌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의 성격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성격 형성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뇌에는 혈뇌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혈액이 직접적으로 뇌에 닿지도 않습니다.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에서 송하나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너 예전에 무라테로 사랑한다고 했잖아. 무슨 분자구조 예쁘게 만든다고. 그거 실험도 있거든? 어른 결정한테 예쁘다고 하면 진짜 결정체가 예뻐져. 그 원자 하나 다른 데 붙어도 완전 다른 물질이 되는데 분자구조? 물은 정말로 답을 알고 있을까? 물한테 계속 좋은 말을 해주면 물은 더 예쁜 결정을 갖게 될까? 겨울왕국2에서 올라프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Did you know that water has memory? True fact. It's disputed by many, but it's the water that makes up you and me has passed through at least 4 humans and or animals before us and remembers everything. 물에는 자유의지라도 있다는 말일까?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1988년 프랑스의 면역학자 자크 벤베니스트는 네이처지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은 사건을 기억하는 지적인 액체다. 항원을 잠깐 담갔던 물을 인체의 무해한 정도까지 희석한 다음에도 백혈구가 이 물에 그대로 반응했다. 쉽게 말하자면 물 안에 물체가 없는데 조금 전까지 어떤 물질이 있었는지를 물 분자가 기억하고 있다는 논리. 자크 벤베니스트는 이것이 진동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호르몬과 세포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호르몬 분자의 진동이 물에 전달만 돼도 동일한 신호의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후속 실험에서 실험 절차와 방법을 바꾸니까 실험은 연달아 실패했습니다.
정말로 물에 기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변수 때문에 백혈구가 반응했던 거였죠. 2002년 일본에는 이런 책도 나왔습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물에 전달되면 물이 얼었을 때 인간의 생각에 따라 그 결정의 모양이 아름답거나 추해진다. 좋은 말을 하고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건강 역시 좋아진다. 물은 46억 년간 지구상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안다. 하지만 이 일본 사람의 주장은 그럴듯한 개소리입니다. 일단 물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억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만 46억 년 동안 존재했냐? 지구상에서 물 말고도 거의 모든 원자가 똑같이 46억 년간 지구상에 있었습니다. 저자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공기도 기억을 해야 되고 돌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물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저자는 파동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실험 과정에서 물통에다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써붙여 놓았다고만 하는데 이게 물의 진동이랑 관계가 있을 리가 당연히 없겠죠. 물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그 물은 어느 나라 말을 알아들을까? 러시아어로 스파시바라고 말한다면 이 물은 예뻐지는 걸까? 하지만 스바시바는 한국어로는 욕처럼 들리는데 물이 혹시 기분이 나빠져서 못생겨지지 않을까? 이 물은 과연 한국 출신 물일까? 러시아 출신 물일까? 아니면 러시아계 한국인이라서 둘 다 알아들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마시기 전에 물의 출신을 먼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물 하나 마시는데도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물로 답을 말하게 할 수는 있어도 물이 답을 알고 있다, 물이 기억을 한다 등등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과학 상식입니다. 이번에도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에서 송하나는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힘들었지? 사랑해. 뭐 하세요? 야, 식물한테도 감정이 있어서 욕을 하면 잘 안 자라고 좋은 음악이나 클래식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는 거 몰라?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네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럼 식물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기적의 논리인데, 식물에게는 동물의 뇌와 같은 구조의 기관이 없는 데다 귀와 같은 청각기관도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초등학생 때쯤에는 반에다가 콩나물 화분 2개쯤 심어두고 나쁜 말 안 하기, 좋은 말만 하기, 이런 실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유사과학이죠. 식물들은 마오카이가 아닙니다. 식물은 말도 못하고요, 말귀도 못 알아듣습니다. 식물에는 청각기관이 없죠. 해당 실험 환경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아서 객관적이거나 과학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있죠. 콩나물에다가 욕을 오지게 했더니 식물들이 더 잘 자랐다. 유료 광고 포함.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에서 송하나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걸까? 웹드라마 뉴런은 알기 쉬운 과학 지식들을 회차별로 이공계 배경과 대사로 풀어냅니다. 송하나가 자꾸 이상한 얘기를 씨부리는 것도 뉴런의 의도인 건데요. 잘못 알려진 과학 상식들을 바로잡고 드라마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과학 지식을 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약간은 어려울 수 있는 과학 지식, 과학 이론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오법, 서준, 한서연, 송하나 등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통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줍니다. 이 4명의 주인공들이 뉴미디어 채널 뉴런을 만들어가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악플, 루머, 새로운 도전 등등 요즘 세대가 많이 겪어봤을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있어서 재미와 공감대까지 얻었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은 대중들과 소통하고 즐기는 과학문화를 만들고 확산하고자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을 제작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과학을 더 쉽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과학문화 웹드라마 뉴런.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누르시면 웹드라마 뉴런을 지금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란, 고정 댓글, 최종 화면으로도 띄워놓을 테니까요. 꼭 가셔서 한 번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만큼은 과학 유튜버 리병이었습니다.